많이 보시는데 주로 이제 그 전에 간경화나 이런 그 만성 간염을 많이 보시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간암이 발견되나요, 나중에? 그 간암은 이제 사실 우리나라에서 남자인 경우에는 세 번째로 많은 암이고요. 네. 근데 간암의 가장 큰 특징은 가장 사회적으로 활동성이 높은 나이, 그러니까 50대 하고 60대 초반에 많이 생긴다는 게 굉장히 큰 문제고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암에 비해서 가정적으로도 또 사회적으로도 손실이 굉장히 크고 미치는 영향, 또 파급력이 굉장히 큰 암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양대학교 소화기내과의 전대원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양대학병원 외과의 최동호입니다. 그 최근에 저한테 이제 간식 받은 분이 왔었는데 그때 교수님이 보내주신 B형 간염 환자인데요. 네. 그분 같은 경우에는 기사 택시를 하신 분인데 교통사고를 당해서 우연히 그냥 발견이 CT를 찍다 보니까 간에 간염도 있고 그래서 이제 간암도 있고 그래가지고 그분을 어떻게 해서 이제 외과로 이렇게 좀 부탁을 했는지 그런 과정에 대해서 좀 얘기해 주셨습니다. 네, 그분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제가 보던 환자분은 아니었고요. 정형외과에서 그렇죠. 교통사고가 네. 나서 저한테 의뢰가 왔습니다. 맞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B형 간염이 있다고 해서 저한테 의뢰가 됐고요. 예, 환자분께 여쭤봤더니 알고는 계셨지만 주기적으로 검사를 하진 않으셨고요. 그래서 환자분한테 말씀드리고 이제 초음파하고 이제 혈액 검사를 했더니 간경화하고 간암이 있으셨습니다. 근데 이제 환자분 같은 경우는 아주 이제 운이 좋게 가족들 중에서 간 공여자가 기증을 따님이 주셨어요. 맞습니다. 네, 따님이 주셨어요. 네, 네. 따님이 주시고 그래서 교수님께 네. 의뢰를 해서 네. 수술이 굉장히 잘 됐고 네. 지금 어떠신가요? 꽤 되신 지금 것 5년 같은데요? 넘었고 이제 완치 판정을 받았고요. 아, 벌써. 네, 지금은 이제 문제가 이제 다 완치는 됐는데 자꾸 잘 드시니까 살이 찌셔가지고 네. 그 공여받은 이제 받은 그 간에 자꾸 지방간이 생겨서 그런 좀 어려운 점이 있지만 그래도 잘 지내고 재발이나 이런 건 없으시고요. 아주 잘 지내시고 있습니다. 본인의 어떤 일상생활도 그대로 하시고 계시고요. 그 이식하게 되면 완치율이 몇 퍼센트나 정도? 보통 보면 이 간 절제술을 하게 되면 네. 이제 초기에 간 절제술을 하면은 1년 생존율은 한 90%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5년 생존율도 50%가 넘거든요. 근데 지금은 간 이식을 하게 되면 그거보다 더 좋다 그래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간 이식이라는 게 굉장히 힘든 수술이고 물론 지금도 힘들지만 그래 지금 많이 약도 좋아지고 수술 기법도 좋아졌기 때문에 초기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초기에 간암을 발견하고 이식 수술이 잘 되면 5년 생존율이 지금 70~80%까지 가거든요. 그러니까 간암에서 네. 그러니까 굉장히 그 생존율이 좋아진 거죠. 제일 좋은 게 뭐냐면은 간암이 있지만 그분들이 간 경화도 동반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간 경화에 의한 합병증, 예를 들면 뭐 식도 정맥류 출혈이라든지 간성 혼수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생기는데 그것 때문에 돌아가시는 확률이 되게 높은데 그런 것들이 없어지니까 간암도 치료하고 간 기능 나쁜 것도 같이 치료하기 때문에 지금은 뭐 5년 생존율이 80%까지 보는 데도 있고 70%이 정도까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좋아진 거죠. 그 5년 생존율이 70~80%라는 거는 5년밖에 못 산다는 그건 물론 아니죠? 아니죠. 네. 10년, 20년 사는 분. 이제 간식이 지금 우리가 처음 많이 시작한 게 한 20년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네. 초창기에 간식한 사람들이 아직까지 살아있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20년이 넘은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기 생존이 가능한 거죠. 그 환자분들이 간이식을 권유해드리면 제일 먼저 걱정하시는 게 사실 비용 문제예요. 그렇죠. 비용이 문제죠. 비용이 지금도 이렇게 많이 드나요? 예전에? 많이 저렴해졌습니다. 1억 정도 그런 이상의 돈이 들었는데 최근에는 다 보험이 되기 때문에요. 네. 그리고 이제 저희가 간암이 있는 경우에는 산정 특례라 그래서 그 보험료의 5%만 내면 돼. 그러니까 치료비 5%만 내는 그런 제도도 있고요. 그래서 많이 들어도 한 3천만 원 정도, 4천만 원 정도는 되기 때문에 예전에 비해서는 그런 간이식의 비용이 많이 좋아지고 그래도 아직도 좀 비싸긴 하지만 그렇게 아주 못할 정도의 수술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어떤 분들은 이식 받은 다음에 이제 면역 억제제를 그렇죠. 네. 먹어야 되니까 그게 뭐 또 굉장히 큰 문제다. 문제죠. 고혈압이나 당뇨나 이런 거 있으면 평생 약을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것도 평생 약을 먹되
그런 약보다 조금 더 비싸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보험이 다 되기 때문에 예전에 비해서는 아주 좋은 그런 상태입니다. 간 주시는 분은 큰 문제는 없나요? 이제 대부분 가족들이 이제 따님이나 아들들이 주게 아주 되는데요. 민감하고 좋은 질문이신데요. 네. 간 공여자의 사망률이 이제 뭐 나라마다 좀 차이가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다행히 없습니다. 네. 보고된 건 없는데 서구나 아니면은 뭐 다른 나라에서는 한 0.01% 많은 데는 0.1%까지도 얘기하는 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혈연간에만 되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큰 문제가 없는데 뭐 몇몇 나라에서는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정확하지 않은 나라들이 있거든요. 그 기증 의사가 확실한 사람들이 주는 경우에는 그런 것들을 인식하고 수사하면 문제는 없고 일단 수술이 잘 되면 여태까지 나온 데이터로는 큰 문제는 없는 거로 돼 있습니다. 평생 사는 데는 간절제술을 해서 간 오른쪽 간을 보통 공여를 하게 되는데 60% 정도 간을 잘라도 40%의 간을 살아도 큰 문제는 없는 거로 지금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제 환자분들한테 이제 이식을 권하면 이제 환자분들이 자제분들한테 얘기를 안 하는 경우가 맞습니다. 많아요. 네. 대부분. 특히나 이제 따님들한테는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네. 뭐 내가 네. 결혼도 안 한 딸한테 네. 뭐 수술을 막 그런 경우도 하긴 아. 합니다. 하는데 네. 아주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예. 공여자. 그렇죠. 공유자 수술을 복강경으로도 할 수 있는데 네. 모든 사람에서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 간에 이제 비정상적인 해부학 구조가 없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안전하게 할 수 있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고요. 복강경으로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개복해서 하는 것보다는 조금 위험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모든 사람한테 공여자를 복강경으로 한다는 거는 좀 아닌 것 같고요. 이제 앞으로 더 수술 기술이 발달되고 그러면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게 주신 분은 이게 흉터가 사회생활하기 곤란할 정도로 이렇게 막 심한가요? 이런 그것도 수술. 점점 줄여서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렇게 오자라고 저희가 얘기하는데 오자 같이 크게 했는데 지금은 니은자로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하키스탁이라 그래서 이렇게 좀 작게 점점 작게 하는 쪽으로 바뀌고 있고요. 수술 기법들이 좋아지기 때문에 그런 흉터도 점점 작아지고 있습니다. 그럼 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또 많이 물어보는데 내가 입원을 얼마나 해야 되고 그렇죠. 네.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 네. 부모님한테 간을 드리면은 직장을 뭐 그만둬야 되느냐? 아니죠. 이런 네. 저 아는 문제 없고요. 보통은 한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면 퇴원할 수 있고요. 개복 수술을 해도 네. 복강경이면 조금 더 짧아질 수도 있는데 퇴원할 수 있는데 완전히 복귀하려면은 한 달 정도 걸리고요. 그 사이에 뭐 큰 문제만 합병증만 없으면은 직장 다니는데 아무 문제도 없고요. 한 뭐 6개월에서 1년 지나면 평상시 생활하고 똑같이 생활할 수 있습니다. 주신 분도 간은 다 잘하죠? 그럼요. 네. 다 잘하는 거는 아니고 한 70%까지 잘합니다. 간 기능에 따라 좀 다르지만 보통 2, 3주 지나면 똑같이 원래 간이 100이라고 생각하면 한 70%까지 잘하는데 기능은 원래 기능에 똑같이 된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고요. 나중에도 큰 문제 없이 평생 살 수 있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제 대부분의 경우 이제 공여자가 있는 경우는 참 다행스러운 그렇죠. 일인데 네, 사실 네. 외래에서 만나보면 환자분들 공여자가 없는 경우가 사실 굉장히 많거든요. 많습니다. 뭐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가족 중에 간을 줄 수 있는 분이 없는 경우. 참 안타까운 문제인데 저희 나라가 아직은 그 공여자가 그러니까 뇌사자 공여자가 있고 지금 방금 얘기하신 생체 공여자가 있는데 뇌사자 공여자가 아직 우리나라가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외국 같은 경우에는 그게 충분해서 저희 간암 걸린 분들이나 간 기능이 이렇게 나쁘지 않은 분들도 그런 공여자 간, 그러니까 뇌사자 공여자 간을 받을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간암 환자들이 그런 뇌사자 간을 받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간암이 있는 그 환자들은 대부분 간 기능이 이렇게 나쁘지가 않기 때문에 간 기능이 나쁜 정도에 따라서 뇌사자 간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나라에서는 간암이 있는 사람들은 뇌사자 간을 받기가 어렵다. 근데 그런 분들은 주로 가족들한테 생체 간이식을 받아야 되고 저희가 많이 이제 홍보도 하니까 점점 늘어날 거 생각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뇌사자의 그러니까 장기 이식이 늘어나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혈액형이 요즘에 틀려도 간이식 가능하다고 물론 하는데 괜찮나요? 가능합니다. 물론 가능하고요. 예전에는 그 혈액형이 틀려서 간이식을 했을 때 여러 가지 좀 합병증이 많이 생기는 거로 돼 있는데 요즘 약들이 굉장히 좋아지고 그런 수술 전 처치 같은 게 좋아져서 지금은 혈액형이 그러니까 맞아서 하는 경우보다는
합병증이 조금 높지만 예전처럼 그렇게 심각한 합병증이 많이 생기지가 않아서 지금 많은 병원에서 혈액형이 맞지 않아도 간이식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일 좋은 거는 혈액형이 맞아서 했을 경우에 예후가 제일 좋기 때문에 가능하면 혈액형을 맞춰서 간이식을 하는 게 좋겠습니다. 간암은 좀 어렵고 좀 무서운 병인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다행스러운 거는 아무 문제가 없는 사람에서 갑자기 간암이 생기는 경우는 사실 거의 없고요. 대부분의 경우는 이제 간 경화가 있는 경우에서 간암이 생기는 경우가 90%가 이상입니다. 간 경화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비형 간염이나 C형 간염이 있는 분들은 주기적으로 검사를 6개월에 한 번씩 하시면서 필요한 때에 약을 드셔서 조절을 잘 하시면 간 경화로 넘어가는 것을 막을 수가 있고요. 술을 많이 드시는 분은 술을 좀 절주를 하시고 금주를 통해서 간 경화로 넘어가는 것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 경화로 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하면 간암 발생을 90% 이상 줄일 수 있기 때문에 평소에 주기적인 관리와 검진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간은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장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가족들이라든지 친구분들 이런 분들을 사랑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몸에 있는 가장 중요한 장기를 사랑하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거는 어떤 거냐면 좋은 음식 해주고 그 다음에 좋게 편하게 쉬게 해주고 도와주고 이런 것들이 사랑하는 거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간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간을 사랑하는 게 그 간 건강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